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6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사와 정부 발표 그리고 여러 전문가 분석 자료들입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딱 한 날짜에 쏠려 있죠. 바로 2026년 5월 9일.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날짜를 기점으로 당신의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걸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료들을 좀 보니깐요. 정말 숫자가 아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한 14억 원 정도 되는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요. 5월 9일하고 10일 딱 하루 차이인데 내야 할 세금이 최대 5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다주택자들한테는 그야말로 마지막 세무 골든타임이 끝나간다. 이런 신호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딱 하나예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게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완전히 폐지됐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예, 그러니까 잠시 미뤄뒀던 것뿐이라는 점이거든요. 그 마지노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보유, 증여 이 세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지금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른바 세금 폭탄의 실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장을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치가 정말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건가요? 혹시 뭐 막판에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을 법한데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재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책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한 거죠. 오산이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정말 단호하네요. 그렇다면 5월 10일부터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좀 실감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양도가액이 35억, 취득가액이 20억. 그래서 양도차액이 약 13억 8천만 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이걸 5일, 9일까지, 그러니까 유예 조치가 적용될 때 팔면요. 총 내야 할 세금이 약 5억 7천만 원 정도예요. 와, 5억 7천만 원. 이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하루 5월 10일이 되는 순간부터 확 달라져요. 만약 이 집주인이 2주택자라면 세금이 약 9억 1천만 원으로 뛰고요. 9억이요? 네. 여기서 만약 3주택자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서 무려 10억 6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잠깐만요. 10억 6천만 원이요? 그럼 하루 차이로 세금이 거의 5억 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13억 8천 벌어서 10억 6천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 이상은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할 수 있어요. 사실상 양도차액의 대부분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있잖아요. 네, 있죠. 그 혜택이 중과가 적용되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20년을 보유했든 30년을 보유했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 하나 봤어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라는 사실.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월에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어도 잔금이 5월 10일에 들어가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핵심 디테일이에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도 만약에 집을 사는 사람의 대출이 하루 늦게 나온다거나 자금 사정이 꼬여서 잔금일이 단 하루만 밀려도요. 네.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니. 말 그대로 타이밍이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계약서에는 잔금일 지연 시 모든 책임은 아, 그런 특약까지 넣는군요. 매수인이 진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이 잔금일이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된 거죠. 네, 세금 구조가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기사 제목만 보면 뭐 패닉 매도다, 급매 속출이다 이런 단어들이 막 춤을 추던데요. 일부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예전 거래보다 5% 이상, 금액으로는 수억 원씩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어요. 압구정 구현대 같은 곳에서는 뭐 중대형 평수가 6억에서 7억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나왔다는 말도 있고요. 2억 7억 원 할인이요?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아까 전체 시장 분위기는 좀 더 복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팔려고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더 잠길 수 있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니 세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매물이 잠긴다뇨. 그건 좀 의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중과세 부담이 무서워서 수억 원을 낮춰서 급하게 파느니 차라리 그냥 버티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실제 한 중개업소 관계자 말을 빌리면 매도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팔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그 세금 폭탄을 감수하고 버티겠다 이건가요? 버티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또 다른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증여입니다. 아, 증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요? 네.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자료를 보면 중과세가 부활하면 팔겠다는 사람이 한 70에서 80% 정도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도 20에서 30%나 된다고 해요. 아, 세금 내고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생각해보니 2020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을 때 그때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증여나 보유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하지만 증여도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큰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2월 과세라는 제도예요. 2월 과세요? 그게 뭔가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게 되면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가 샀던 아주 오래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양도 차익은 1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샀던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0억 원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결국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죠. 와,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취득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시가 표준액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무려 12%까지 올라가요. 12%요? 네, 양도세 아끼려다 수억 원의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파는 것도 어렵고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사면초가네요. 그런데 양도세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유세의 역습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요. 맞아요. 이게 또 다른 뇌관이죠. 파는 세금인 양도세뿐만 아니라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 즉 보유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둔다고 했지만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조정하고 있어요. 아,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되어 있던 공시가격을 점점 시세에 가깝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세의 한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만약에 내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몇 년간 그대로라고 해도요. 이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보유세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보통 세금은 집값이 올라야 더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계속 오른다니. 이건 뭐랄까, 내 자산 가치는 계단을 오르는데 세금 고지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겠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로드맵대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세율 인상 없이도 보유세 총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파는 것도 부담,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똥이 1주택자에게까지 튀든 모양새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도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곤제받는데 이 엄청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직장 발령이나 아이들 학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1주택자들은 정말 걱정이 크겠어요.
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 억울한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료에 이런 지적이 나와요. 10억짜리 한 채도 있고 100억짜리 한 채도 있는데 둘 다 1주택이라고 해서 똑같이 80%를 공제해 주는 게 과연 조세 형평에 맞는가 하는 문제 제기예요. 아,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투자의 성격이 강한데 이걸 단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시각이군요. 실거주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정책 방향과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네요. 정확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세제는 이 실거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다주택자 이슈에서 정말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다가구 주택 문제입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여러 가구가 살아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통째로 팔면 1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요. 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매달 월세 수익도 꼬박꼬박 얻고 나중에 팔 때는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니 이거 정말 최고의 노후 대비책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판정되는 순간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거군요. 각 호실이 전부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돼서 순식간에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실제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정말 아찔해요. 2016년에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알고 비과세 신고를 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5년 뒤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5년 뒤에요? 네, 당신의 건물은 서류와 달리 실제로는 다세대 주택이라고요. 결국 본세 2억 원에 가산세 1억 원까지 총 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건축물 대장에는 분명히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흔한 경우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문제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계층 이하여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건물주가 옥상에 있는 옥탑방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적발되면 이 옥탑방이 네 번째 주택층으로 인정되는 거죠. 주택의 핵심 요건을 위반하게 되니까 법적으로는 다세대 주택으로 판정받게 되는 거군요. 서류는 다가구인데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건물주는 모르는 사이에 세입자가 옥탑방 창고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서류만 믿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 2026 5월 9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라는 큰 변화 앞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네요. 네,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실거주와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모든 제도가 이 실거주 우선이라는 원칙을 향해 재편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마무리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세금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세율 조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정적인 거주의 가치와 수익을 내는 투자의 가치 사이에서 당신의 자산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